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중순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그래도 윤석열의 시계는 돈다. 그러니까 임기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그 중에서도 특히 과거 비리 부정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했느냐를 살펴봤는데, 일부 보수층에서는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냐 했지만은 할 건 다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드디어 이제 선관위까지 손을 봤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가 남았구나, 그런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그 관심이 되는 인물이 박영수 특검이죠. 근데 그런 의혹은 있지만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이거 그냥 넘어가겠구나, 그런 이제 예측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저는 박영수 특검 수사를 관심을 두고 이제 봤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은 검찰 계보에서 거물입니다. 현직 검찰 수뇌부가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든 인물이고, 또한 솔직히 해서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 정부의 미운털이 바뀌어서 지방에 좌천돼 있다가 결국은 2016년도 박영수 특검이 임명되면서 수사팀장으로 올라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윤석열의 화려한 부활, 뭐 이런 이제 언론의 표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됐습니다. 즉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로를 걸을 수 있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현 검찰 수뇌부도 박영수 특검의 이제 후배들이고 옛날에 대부분 이제 상하 관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날 며칠 안 됐지요. 검찰이 박영수 특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즉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됐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이건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냥 흉내만 내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구심을 가질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기가 힘든 게 그 죄명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수뢰는 아니고 수재 혐의입니다. 이건 중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혐의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서 모양새만 보이고 뭐 기소를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라는 얘기로 봐서는 기소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기소가 되면은 그 다음 칼끝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사법 처리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상이 저는 박영수 특검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가 기소가 되면은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벌벌 떨어야 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말고도 뭐 이런저런 사건에 여러 개가 연루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 박영수 특검 이름이 나오니까 심지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는 비아냥까지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워낙 거물이라서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격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952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했는데 그때 부친이 목포에서 이제 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판사를 해서 그걸 이제 향판이라 그러죠. 그리고 판사를 그만둔 후에는 변호사를 지냈고, 그 조부는 초대 제주 군수를 지냈습니다.
제주가 도가 되기 전에는 전남 소속 군이었죠. 그때 초대 제주 군수를 지냈으니까 아마 조상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에 붙어가지고 1983년도 서울 북부지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유명한 대검 중수부장, 이게 뭐 검찰의 꽃이라 그러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고검장까지 한 거죠. 검찰에는 고검장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 위는 검찰총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검찰에서 퇴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 신임 검찰총장이 후배였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관례에 따라서 검찰총장보다 그 선배인 사람들은 다 그 사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즉 이사장을 지냈죠. 이때 아마 대장동하고 연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일반인한테 알려진 거는 2016년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거기에 이제 특검으로 임명이 되면서 알려졌죠. 그러다가 2021년에 특검에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 배경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며칠 전에 2023년도 6월 22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죠. 그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입니다. 이건 중범죄입니다.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구설수 또는 의혹의 대상이 됐죠. 가장 최근 걸 살펴보면 그 2023년도 금년도 SG증권 주식 하한가 사건, 아마 누가 이제 공매도를 하한가로 유도해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 주범이 라덕연이란 인물인데 그 라덕연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왜 나와? 이제 깜짝 놀랐죠. 특검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게 2021년도에 있었던 소위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기 규모도 수천억 원이 됩니다. 이때 그 사기범으로부터 수산물, 뭐 건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 렌트카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르쉐를 받은 건 아니고 렌트카를 받았어요.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렌트카 비용이 2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70이 다 된 노인이 포르쉐를 타고 뭐를 했을까? 뭐를 하고 싶었나? 그런 이제 의문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걸 뭐 치사하게 그런 사람한테 받나?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포르쉐 한번 몰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렌트 250만 원 주고 렌트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여유는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무튼 그 사기범으로부터 포르쉐 렌트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포르쉐 특검이란 별명도 얻었죠. 그래서 2021년 9월에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피고 있는데,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면은 사인, 즉 민간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특검을 한 겁니다. 별 희한한 논리가 다 있죠. 가장 큰 게 2021년 이제 대장동 화천대유, 소위 이제 50억 클럽 사건인데, 이건 제가 문제가 터지자마자 2021년 9월에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이 화천대유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돈을 뺏은 거다. 그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하면서 그 50억 클럽이란 용어를 거의 제가 최초로 썼을 겁니다. 화천대유 상임 고문을 맡았고 그 딸은 회계사였는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나중에 11억 원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특혜 분양을 받아서 뭐 몇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딸도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그리고 2022년 2월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박영수 특검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죠. 수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검찰 출신 거물이니까 그냥 이제 수사를 흐지부지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2023년 1월, 3월, 5월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게 장소가 자택,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리고 급기야는 며칠 전인 2023년 6월 22일 날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각이 되더라도 반드시 기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돈이 될 만한 데는 다 낀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이제 비아냥도 받고, 참 이런 사람한테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특검을 맡기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이 됐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사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끔 한 계기를 마련한 게 박영수 특검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에 들어가자마자 박영수 특검하고 굉장히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검이 되니까 수사팀장으로 이제 발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본격적으로 검찰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야 박영수 특검 제대로 수사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의중을 파악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에는 고검장이 9명입니다. 군으로 치면은 4스타입니다. 4스타. 그러니까 4스타가 돼서 1군 사령관을 지낸 후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느냐 또는 합참의장이 되느냐, 그건 그 당시에 정치 지형에 따라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고검장인데, 그 고검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을 함부로 수사하거나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살펴보고 자기네들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다 살펴보고, 아닌 말로 대통령은 어떤가, 그 의중도 이제 살펴본 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의 자신감을 말해주는 거죠. 비리 부정 사건에 대한 저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검찰 수사 의지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봤는데, 이 수사에 이제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박영수 특검이 기소가 되면은 검찰 수사는 더 높은 것을 겨누는 겁니다. 그 더 높은 곳이 어디냐? 제가 요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남은 거는 사법부밖에 없다. 그건 사법부도 저는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인가 하면 2020년 5월에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그 전임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너 양승태 측근이었지 하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임성근 판사가 진짜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판사직을 그만두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대법원장님,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사임하려고 그러니까 사표 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 지금 탄핵 대상인데 당신 사표를 수리를 하면은 탄핵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러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를 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국회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 없다. 그런 뭐 사표 수리 거부한 적 없다. 이런 이제 거짓 답변까지 문서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임성근 판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임성근 판사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녹취록을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야, 민주당이 당신이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법부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세상의 고위 판사하고 대법원장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믿지를 못해가지고 녹음까지 하고 이런 사법부가 됐구나. 그러니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뭐 전 정권에서 검찰개혁 그렇게 떠들었지만은 정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2021년 2월에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이죠. 당시 야당이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는데 왜 수리를 안 해주냐? 그런 직권남용.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거짓 답변을 보냈다.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정권이 바뀐 후에 2022년 11월에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사건이 있을 적에 법원 행정처 차장을 맡았던 김인겸 판사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인겸 판사가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서면 조사에 그쳤죠.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끝나나 보다 했는데 급기야는 또 며칠 전 6월 22일 날 검찰이 다시 한번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김인겸 판사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 출두 안 할지는 모릅니다. 본인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 그런 본격적인 수사에 다시 착수했느냐 생각해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3년 9월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죠. 근데 그 사이에 아직 대법관 2명을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전에도 대법관 제청 그 파동이 있었듯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좌편향 인사를 그 추천을 했다가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람 우리 임명 못해. 너 뭐 제청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우린 임명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중도 인물로 바꾼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2명을 제청할 적에도 너 한번 제대로 해라. 그런 시그널을 주려고 압력을 가는 거죠. 그럼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떤 그 좌편향 인사를 제청을 할 거냐? 아니면 아닌 말로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인물을 제청할 것이냐? 저는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인물을 제청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정도로 깡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뭐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 사건이 되겠죠. 이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에서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형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킨 거는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2심에서는 유죄, 즉 거짓말을 했다.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7대 5로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소위 그때 캐스팅 보트를 잡았던 사람이 그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그 논리가 뭔가 하면은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 사실이 아니다. 또 선거판이라도 어느 정도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적에 이게 소극적 거짓말인가 적극적 거짓말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결 전후해 가지고 대장동 일당 중에 하나인 김만배가 8번 대법원 권순일 그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죠. 그 이후에 대법관을 그만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이 돼가지고 월 1,50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 정도 되면 뭔가 더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이제 계속 이어졌죠. 검찰이 조사에 들어갑니다.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서울지법이 그것을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근데 대장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하나다라는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결국 사법부의 문제도 수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한 사람밖에 안 남는 거죠. 이거는 뭐 금방 진행될 것 같진 않고 그 내년 총선 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검찰은 끝까지 간다, 그런 말이죠.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검사는 상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과연 그 말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건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는 그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인사권자, 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국가와 국민이지